예, 반갑습니다. 지란지교 시큐리티에서 연구소장 겸 신기술 융합 사업부장 맡고 있는 이상준입니다. 연구소장하고 사업부장하고 겸직하고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회사에서 시키는 일 다 하다 보면 저처럼 됩니다. 신기술 사업부를 만든 거는 한 1년쯤 됐고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만든 제품이 CDR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EDR이라는 얘기를 수백 번 들으셨을 텐데, 이번 시간은 CDR입니다. 형제 같긴 한데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EDR은 이제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보안 쪽을 담당하는 차세대 제품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고요. CDR은 컨텐츠 디스암 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무해화라고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표적형 악성 코드 대응 기술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차는 당연히 표적형 악성 코드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거가 이제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기존 보안 제품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R 기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출시한 CDR 제품 이름이 세니톡스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적형 악성 코드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공격자들이 성향이나 행동하는 방식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이렇게 뚫어내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과시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 대상자들을 어떻게 움직여서 그들이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게 할까 하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공격 성공률을 좀 높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탐지 회피 기술을 많이 적용을 시켜서 보안 솔루션들을 우회하려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융합해서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실행 파일을 이용을 한 악성 프로그램들은 이제는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실행 파일들은 다 차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업무 파일들, 우리가 이제 문서라고 표현되는 그 문서 파일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APT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건데요. 처음에 이제 타겟에 대한 사회공학적인 분석을 합니다. 웹메일 같은 계정을 탈취를 해서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관계는 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피어 피싱을 하기 위한 메일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 이제 유도가 돼서 첨부 문서를 클릭하고 컨텐츠 사용을 누르게 됨으로써 이제 해당 PC가 공격자한테 장악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PC를 근거로 해서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다시 침투를 하는 확산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탈취를 하는 이런 형태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인데 2017년에 그 악성 코드 리서치를 해본 바로는 매크로 기반의 악성 코드가 대략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볼 수가 있고요. 파일은 대부분의 문서 파일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PDF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피스에 포함되어 있는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다 가능합니다. 국산 문서인 아래 한글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치타로라고 하는 일본 내에서만 쓰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부 대상이 되고, 이미지 파일을 이용을 한 악성 코드도 존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상 문서로 위장한 악성 문서가 되겠는데요. 저희 지란지교 시큐리티가 만든 공문처럼 이렇게 위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기만 한다고 해서 악성 코드가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MS 오피스에서도 좀 뭔가 안전한 장치를 두긴 했는데, 밑에서 보시면 컨텐츠 사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야만
매크로가 동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누르게 유도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공학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저 공문 안에 그걸 누르도록 유도하는 그런 문구들이 삽입이 대부분 됩니다. 누르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르면 이제 그때 이제 악성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17년도 1월 달 매년 이제 연초에 북의 신년사 분석이라고 하는 아래 한글 파일이 유통이 됩니다. 저걸 가지고 이제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그때 파일 내에 있는 OLE가 실행이 돼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멀리셔스 DOC 공격이라고 해서 이력서를 뭐 인사 담당자에게 보내는 이런 거로 해서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된 사례가 되겠는데요. 시그마 랜섬웨어가 DOC 파일로 위장을 해서 메일에 첨부를 시켜서 그 파일을 또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파일의 패스워드는 메일 본문에 넣어서 다 받는 사람으로서 좀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암호화를 해놓게 되면 샌드박스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서 복호화를 하고 오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신년사 관련한 아래 한글을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다들 아시죠? 거기 이제 올려서 지금 이제 그 검사를 해봐도 절반 정도밖에는 탐지를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시그너처 기반의 백신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1년이 지난 현재도 절반 정도밖에는 탐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기존 보안이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액티브 컨텐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컨텐츠라고 하면은 우리가 표현하는 그 멀티미디어 파일들 뭐 이런 것들 다 통칭해서 컨텐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동영상, 이미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서들 이거 다 통칭해서 컨텐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실행 가능한 어떤 그 오브젝트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액티브 컨텐츠라고 통칭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걸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컨텐츠를 쉽게 갖다 쓰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액티브 컨텐츠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액티브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는 않죠. 사용자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 보기 때문에 그 뒷면에 있는 액티브 콘텐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액티브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액티브 콘텐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인 게 매크로, 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액티브X, OLE, DDE, 하이퍼링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액티브 콘텐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전부 다 악성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파일 내에 악성 코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 CV에 올라와 있는 위협 목록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저런 식의 위협들이 존재를 합니다. 앞서서 보신 액티브 콘텐츠의 유형들이 대부분 저기에 위협으로 포함이 돼 있죠. 저런 식으로 실제로 악용한 사례들이 있어요. 요거는 MS 워드 안에 들어있는 간단한 매크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기 붉은 글씨로 워크북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가 여러분이 문서를 클릭하셨을 때 첫 번째로 자동으로 동작하는 함수거든요. 그 안에 오토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특정한 URL에서 ransomware.exe를
템포러리 폴더에 agent.exe를 저장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agent.exe를 실행하라는 거거든요. 몇 줄 안 되죠? 저거만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 똑같이 해보실 수 있어요. 저 매크로를 입력하는 창이 워드 안에 있거든요. 메뉴 중에. 그거다 똑같이 넣으시면 저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인베리드 앱 오브젝트라고 해서 파일 안에 실행 파일을 아예 넣을 수도 있거든요. 문서에 저렇게 해놓고 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실제로 저 setup install.exe가 실행이 될 텐데 저게 고지고대로 셋업은 아니겠죠. 저기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실행 파일이 될 겁니다. 요건 이제 요즘 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매크로 없이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법들이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DD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DD 실행을 해서 랜섬웨어 다운로드하고 랜섬웨어가 동작이 돼서 감염이 되는 이런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특징들이 좀 있죠. 매크로 없는 코드고요. 그래서 매크로 필터링하는 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단순한 경고창 밑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저런 경고창밖에 안 나오고 별 의미 없이 얘를 많이 누르시잖아요. 그래서 저걸 누르게 되면 바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는. 그런데 문제는 저거를 바이러스 토탈에 검사를 해보면 하나밖에 잡지 못합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숫자 1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60여 개 백신 엔진 중에서 한 개밖에 탐지를 못합니다.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샘플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팝업 메시지 띄우는 거를 샘플로 만든 건데 저 자리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면 돼요. 뭐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하게 하는 뭘 거기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워드 문서에다가 랜섬웨어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거 몇 줄 된 거 만들어 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 바이러스 토탈에 올려보면 10개밖에 탐지 못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샌드박스 우회 기술이 되겠는데요. 샌드박스 우회 기술이 별건 아니고요. 이제 실행되는 현재 그 환경이 샌드박스냐 아니냐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조건에서만 실행되게 만들면 잡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서를 오픈만 해서 동작을 하면은 바로 잡을 텐데 사용자가 마우스 스크롤 좀 눌러야 동작을 하게 한다거나 또는 OS의 버전이 특정한 버전일 때만 동작을 하게 한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게 유포되는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유포가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단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단말만 장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샌드박스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에는 실행이 안 되고 실제 단말에서는 실행되는 사례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코드 난독화고요. 코드 난독화는 뭐냐면 뭐 말을 이렇게 저렇게 꼬아놓는 거죠.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저게 같은 기능을 하는 악성 코드인데 코드 난독화 한번 거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코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거죠.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의 백신 같은 경우는 저거를 그대로 시그니처를 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격하고 같은 코드를 만들어 놓고서 난독화 한번 다시 해서 공격을 하면 새로운 코드가 됩니다. 새로운 악성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들의 한계점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아누비스라고 하는 그 메일 그 샌드박스를 탐지를 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특정한 볼륨의 번호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프로덕트 아이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아누비스 샌드박스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하고 아닌 경우에만 동작을 하게 하는 아주 간단한 샌드박스 우회 코드가 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실제로 보안 제품들의 탐지 분석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백신의 시그네처를 우회하는 방법 굉장히 많고요. 언노운 몸 이런 것들은 전혀 손댈 수가 없겠죠. 백신의 경우에. 아까 보신 것처럼 난독화 이런 것만 해도 손대기 굉장히 어렵고요. 샌드박스는 뭐 간단하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나 백신이 효과적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원천적으로 그걸 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나타난 기술이 CD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피어 피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채널은 이메일이죠. 이메일이고 웹이나 스토리지나 USB 이런 걸 통해서 기업 내부로 문서 파일들이 유입이 되는 채널들이 되겠고요. 저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존에 이제 샌드박스나 백신이 방어적인 개념의 기술이었다고 하면 예방을 하는 데는 CDR이다.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CDR이 뭐냐? CDR. 아까 제가 액티브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악성 코드로 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액티브 컨텐츠를 뭐 사용자가 보는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액티브 컨텐츠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자가 보는 뷰 자체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거에 영향을 안 주는 액티브 컨텐츠는 이게 악성이냐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삭제를 합니다. 무조건 삭제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게 악성이냐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의 그 어떤 경험치, 익스피리언스라고 표현하죠. 그거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숨어있는 액티브 컨텐츠는 무조건 삭제를 합니다. 근데 그 삭제했다고 해서 이게 똑같이 보인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CD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디스함을 한번 하고 무회화를 한번 하는 거죠. 무회화한다는 거는 액티브 컨텐츠를 삭제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문서를 적절하게 다시 조립을 해줘야 기존에 무회화하기 전에 봤던 모양하고 똑같이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트너에서도 사실은 샌드박스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CDR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아까 보신 것 같은 임의로 한 몇 줄 이렇게 매크로 넣어서 랜섬웨어 다운로드하는 저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저런 거는 매크로기 때문에 그냥 지우거든요. CDR은. 근데 랜섬웨어 백신 같은 경우는 저거에 대한 시그니처가 없으면 지울 재간이 없는 거죠. 간단하지만 굉장히 좀 강력한 예방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데이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방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랜섬웨어나 APT 공격이나 스피어 피싱이나 이런 데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절차가 되겠는데요. 뭐 아까 보신 한 몇 개 채널들을 통해서 파일이 유입이 되면 일단 파일의 구조를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콘텐츠를 분석을 하고 이 액티브 콘텐츠가 사용자 데이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액티브 콘텐츠는 제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재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돼서 결국에 이제 안전한 파일만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림은 아까 보여드린 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 매크로 간단하게 만든 게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CDR을 돌려서 액티브 컨텐츠가 제거된 무회화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없어졌죠.
근데 지금은 좀 저걸 악성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악성 코드가 아닌 매크로도 삭제는 합니다. 이거는 CDR을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왔던 기술들을 묶어서 CDR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파워포인트를 PDF로 바꾸는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CDR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워포인트 속에 있는 액티브 콘텐츠까지 PDF로 변환되진 않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페이지들을 이미지로 바꾸는 이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미지로 화면에 보이는 것만 이미지로 바꾸는 그렇게 해도 액티브 콘텐츠는 없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파일을 받은 사람이 그 파일을 잘 쓸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구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재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왔다. 그래야만 사용자의 어떤 효율성, 문서를 이용하는 효율성, 이거를 해치지 않을 거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가장 많이 스피어 피싱 이용되는 게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메일 보안 제품하고 CDR을 합해 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 보면은 첨부 문서에 대해서 백신 검사는 대부분 하잖아요. 이메일 보안 제품들이. 거기에 샌드박스가 붙어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CDR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첨부되어 있는 문서들을 무해화해서 최종 사용자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파일 무해화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유입되는 모든 파일은 무해화를 하도록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CDR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출시한 CDR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박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이 안에 이제 백신하고 CDR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CDR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행 파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백신을 먼저 돌려보고 감염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CDR 한 번 더 돌리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한다. 근데 두 개 다 정책을 해서 뭐 백신을 안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옵션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CP 엔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1차로 알려진 위협에 대해서 백신을 이용을 해서 필터링을 하고 2차로 언론 위협,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CDR을 이용을 해서 무해화를 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웹 API나 SMB, FTP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그거를 무해화 백신에서 그 검사하고 결과를 이제 보내드리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저희가 서버 타입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소프트웨어 버전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메일 보안 제품에 이렇게 인베디드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형태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문서하고 삭제하는 컨텐츠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액티브 컨텐츠라고 표현되어 있던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파일들은 뭐 당연히 오피스 가능하고요. 아래 한글, PDF,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이죠. RTF, 그 다음에 JPEG 뭐 이런 압축 파일도 풀어서 무해화해서 이렇게 다시 압축해서 드리는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암호화된 거는 할 수는 없겠죠. 요거는 데모 사이트입니다. 그 밑에 이제 URL이 있는데요. 저기에 파일을 한번 올려서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어요. 그 아까 보신 바이러스 토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려서 감염되어 있는 거를 파일을 어떻게 찾으셨다 그러면 여기 올리셔서 무해화된 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바이러스 토탈에. 그럼 아마 0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요거는 운영 사례인데요. 이
이 고객사는 이제 그 우리가 웹브라우저 보면은 배너 광고들이 이렇게 주변에 뜨잖아요. 그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미지 안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파장이 생기겠죠. 그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거든요. 그 회사가 하루 클릭이 1억 뷰라고 해요. 하루 매출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클릭을 하는 이미지 안에 악성 코드가 들어있다 그러면 회사의 존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회사 이름도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바이러스 토탈에 수작업으로 파일을 올려서 있는 점도 체크하고 그거를 이제 고객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걸 이제 저희 제품을 넣어서 저걸 통해서 그 무효화를 하고 그리고도 이제 안심이 안 돼서 바이러스 토탈 한 번 더 하는 형태로 연동이 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잘 쓰고 계시고요.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메일 보안 제품도 있거든요. 그게 스팸 스나이퍼라고 하는데 그거에 APT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CDR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쓰셔도 메일 보안에서는 메일을 통해서 유입되는 첨부 문서는 무효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팸 스나이퍼 에이지라고 하는 제품 일본에 지금 나가 있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메일 무효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지막 페이지가 왔네요. 시간이 꽤 남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백신이나 샌드박스 뭐 이런 방어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예방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거기 중심에 CDR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근데 그 질문하신 분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을 골라서 상품을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키보드라고 하던데. 네, 오늘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을 저희가 베스트 퀘스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들고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화면 보시면은요, 많은 질문들 중에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실 건데요. 먼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해주신 질문인가요? 네.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서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세션 시작할 때 어플 안내를 드렸을 텐데 질문 있으신 분은 그거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런 적은.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뒤쪽에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맨 뒤쪽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CDR이 그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 데이터를 훼손하는 거가 더 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매크로를 지우신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이제 유협이 될 수 있는 그 매크로를 찾아내는 그런 그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모든 매크로를 다 지우시는 건지. 예,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사용자 데이터에 영향을 안 주는 매크로는 지운다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악성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향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뭐 악성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다 삭제를 하잖아요. 삭제를 하고 그걸 이제 다 모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든 모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아놓은 악성 액티브 콘텐츠가 되겠죠. 매크로를 포함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사한 형태가 서로 다른 파일 포맷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좀 의심해 볼 만한 필요가 있잖아요. 악성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까 보신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기법들을 좀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 추출해서 이게 악성이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좀 해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그거는 제로데이 웜이거든요. 그게 백신에 걸리지 않은 로고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그거는 제로데이 웜이거든요. 100%.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전에 저희가 먼저 악성이냐 여부 판단하진 않고요. 백신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백신을 돌리고서 거기서 이제 걸리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 매크로가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거가 사용자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거 판단하는 게 되게 좀 어려운데 그런 범위 안에서 선제적으로 삭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분 계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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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약간 유사한 사이트나 이런 걸 접속하다가 거기서 감염이 되거나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 같이. 저희가 기존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웹에서 파일 다운로드 할 때 얘가 자동으로 개입을 해서 일단 백신 검사를 한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액티브하게 중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일을 올려주시면 그럼 그 파일에 대해서 무해한 결과를 돌려드리는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패시브하게 어딘가 서버실에 있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에이전트들을 좀 만들 계획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도록 뭘 꼽아서 어차피 서버에 가서 무해와서 내려주게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PC에 또 부하를 더 주게 되고 기존의 백신과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서드 파트너들하고 협력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백신 회사랑 저희랑 제휴를 해서, 아까 그 메일 보안도 보시면 메일 보안 제품에 저희가 SDK를 줘서 그들이 첨부 문서를 검사하는데 하나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스트 퀴즈 추천을 해주신 분께는 제가 보여드리는 저희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한 분을 선정해서 바로 즉석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남성분. 예. 예.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인데요. 이제
사고 사례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고가 나야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경우부터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CAD나 이런 것들은 워낙 고가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쓰이는 CAD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수 용도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특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